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뉴스 길라잡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 뉴스 길라잡이를. 근데 이제 이번에 퀵타임 플레이어가 iOS가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 전에 뭐였지? 아, 까먹었네. 그 전에 요세미티였나요? 하여튼 이번에 맥북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까탈리아로? 까탈리아? 까탈리나? 까탈리나로 한 것 같은데, 까탈리나가 이제 퀵타임 플레이어가 이제 32비트 이렇게 되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퀵타임 플레이어로 동영상 찍는데, 이 동영상 찍는데 어 음량이 조절을 안 돼가지고 제대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몇 개 찍었는데도 그게 다 무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있고 이틀 걸르고 해가지고 지금 좀 늦게 찍고 있네요. 뭐 제 보시는 분이 많이 아직은 없지만, 예, 일단 제가 혼자 찍는 거라서 이렇게 혼잣말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늦었는데, 뭐 헤드라인 뉴스를 봤을 때도 첫 번째가 이제 영국, 쿠르드, 중국, 쿠르드는 터키죠. 시리아 이쪽 라인 마찬가지로 시리아, 고어담도 비난하죠, 이라크로. 약간 미국 쪽 스탠스에서 본 것 같고요. 칠레가 약간 처음으로 좀 나왔어요. 비상사태 선포에도 격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칠레 사정도 보도록 하고요. 한일 관계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 방문 앞두고 또 한일 관계, 이렇게 한일 관계 두 개 묻고, 시리아 관련해서 두 개 나오고 칠레 하나 나오고, 이제 홍콩 문제 살짝 약간 번외로 나오고, 홍콩 문제는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다뤘고, 브렉시트 이렇게 세계에서 현재 이제 뭐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들을 이제 걸러 왔을 때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한정돼서 세계에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두 번 정도 그 무음으로, 예, 뉴스 길라잡이를 찍었을 때 두 번 다뤘었는데, 일단 보리스 존슨이 이제 EU와 합의안을 만들어 왔어요. 합의안에 관련해서는 관세에 관련해서 좀 더 약간 어,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위쪽에 깔짝하게 여기가 이제 노던 아일랜드 그래가지고 영국령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장벽을 어떻게 설치하겠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약간 여기가 나중에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제 영국이 남겠다 해가지고 여기 남았던 부분이 이제 노던 아일랜드고, 현재 UK, 유나이티드 킹덤, 그 그레이트 브리튼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노던 아일랜드도 그냥 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내에 이쪽이 뭐 웨일즈인가요? 웨일즈랑 또 하나 있는데 까먹었고, 잉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그다음 스코틀랜드, 그다음 여기가 노던 아일랜드인데, 노던 아일랜드 주를 어쨌든 영국이 가져갔잖아요. 원래 아일랜드도 다 영국 땅이었지만 영국한테 독립을 했고, 근데 이제 노던 아일랜드만 남은 그 라인을 원래 기본적으로 약간 뭐 강이라든지 국경이 이렇게 딱 세워지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이제 분단했을 때 이제 GOP를 경계로 38도선을 경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이렇게 도선을 경계로 나누든 아니면 무슨 강 사이로 나누든, 뭐 중국이랑 북한이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 사이로 이렇게 경계를 나누든지, 강으로 나누면 좀 편하죠. 그렇게 하거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나라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절책을 세우잖아요.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자기네들 나라 군대를 갖다 놓고. 근데 이 노던 아일랜드와 그 아일랜드에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미 EU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주 이전이라든지, 뭐 거주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행 같은 거라든지 유로 패스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뭐 유로 단일화폐를 쓰기 때문에, 물론 영국은 파운드를 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면 관세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UK가 나가버리게 되면 노던 아일랜드는 영국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관세를, 그러니까 EU 관세 동맹에서 이 파트가 나가버려지게 되는 건데,
이 같은 땅덩어리, 같은 섬, 아일랜드 섬 안에 그 위쪽만 따로 관세를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뭐 체크포인트 우리가 관세 같은 거를 뭐 공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항을 지나가잖아요, 세관을.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이렇게 내 짐 같은 거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열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던 아일랜드랑 그 아일랜드 지역에다가 그런 걸 언제 또 놔두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사이에서의 어떤 관세적인 부분,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 수가 있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차익거래도 가능하겠고 뭐 이런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해서 이전에 약간 하드보더 뭐 이렇게 백스톱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리스 존슨이 여기서 얻어온 거는 뭐냐면은 이 개념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에 속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주들, 노던 아일랜드 포함이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 본토에서 이 아일랜드 섬 자체로 가는 물품들 있잖아요. 얘네한테서 여기서 선적해가지고 넘어가는 물품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든 수출이든. 수출이겠죠, 대부분. 수출이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기 땅이니까 뭐 수출이라고 할 수 없겠죠. 도메스틱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물품들에 있어서 영국 영에서 아일랜드로, 노던 아일랜드든 여기든, 만약 노던 아일랜드 보내지는 그 어떤 물품 같은 것에 있어서는 우선 영국 본토를 떠나는 물품에 모두 관세를 매겨요. 관세를 매기는데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100원이면 뭐 10%라고 했을 때 110원에 나가는 거예요. 110원에 일단 팔려요. 대신에 이 선적한 그 물품들이 이렇게 보낸 물품이 노던 아일랜드, 즉 영국 UK에 속하는 영연방에 속하는 노던 아일랜드로 가게 된 경우는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0원 내고 팔긴 했지만 거기서 10원을 정부에서 주니까 결국은 100원에 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품이 노던 아일랜드에 들러서 아일랜드 국경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일랜드 자체로 가든지 했을 때는 관세 환급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리스 존슨이 EU와 합의를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관세 정책을 때리고 추후에 어떻게 개진될 때 좀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옵션이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영국 연방에서 나가는 물품에 관세를 매겨서 나갈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지네가 수입할 때도 비싸게 사오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지네들이 수출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거나 왜냐면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걸렸던 게, 노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그 어떤 상품 교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제재를 제대로 가고 제대로 그 규제를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 자유롭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 방향 자체를 영국 내에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보리스 존슨은 당연히 브렉시트 파이어,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러한 안을 EU와 합의를 해왔어요. EU에서 오케이, 너네 관세 그렇게 때리는 거 오케이 해왔어요. 이 합의안을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수당은 무조건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당이에요. 소프트든 하드든 어쨌든 브렉시트 하겠다는 당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당이 노동당인데 노동당에서는 브렉시트 자체를 거부하는 당이에요. 근데 이제 보리스 존슨이 과반을 넘겨야 되는데 320명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수당에서 288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1명인가가 모자라요. 이 과반 넘기려면. 그래서 이 41명 중에서 노동당 안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데가 있는데 무소속이 일단 몇 명 있고, 노동당 안에서도 브렉시트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약간 좀 섭외를 들어간 것 같아요. 보리스 존슨이. 여기까지 제가 읽었던 기사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반 맞춰서 브렉시트 때리겠다는 거고, 보리스 존슨이 또 여기서 약간 협박적으로 나오는 게, 너네가 만약에 브렉시트 안 때리면은 하드 브렉시트로 가는 게 차라리 그냥 노딜로 나올 거라고. 예,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은 EU하고의 합의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 안대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가 되는 거고, 이 안이 안 될 경우에는
하드 브렉시트를 가는 거겠죠. 그냥 딜 없이 너네랑 합의 없어. 어쨌든 그냥 브렉시트 해야 돼. 왜냐면 시간이 10월 31일까지 이미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때 그냥 나가는, 딜링 없이 나가는 건 노딜 또는 하드 브렉시트라고 해요. 이렇게 될 가능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영국 의회에서 한 번 더 연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개월 이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EU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2년 안에 나가줘야 되고 2년 동안 합의를 봐서 나가는 건데,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때 테레사 메이 총리 때도 관세 관련해서 이제 백스톱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6개월 연장해가지고 4월이었던 걸 그랬던 거를 이제 10월 31일까지 뻐겼는데, 이걸 3개월 더 연장하는 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갖고 온 합의안을 보리스 존슨이 밀어가지고 그나마 소프트하게 브렉시트 때리는 거. 이거 아니면 그냥 딜 없이 그냥 나가는 노딜. 아니면 3개월 더 연장하는 연장안.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길게 설명했죠. 이게 제가 전 기사를 통해서 이해한 거고, 이번에 뉴시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정부 불확실성 장기화가 노딜 브렉시트보다 나빠. 어쨌든 간에 너네가 노딜을 하든 말든 너네가 브렉시트를 하게 됨으로써 너네 안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가 크고 투자 유치가 가장 컸던 어떤 유럽에서 런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독일 베를린이나 슈투트가르트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불확실성 장기화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보다 어쨌든 간에 너네가 결정하는 건 더 나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읽어보도록 하죠. 프랑스 유럽 장관, 영국 연기 원한다면 타당한 조건과 이유 제시해요. 그렇죠. 연기를 6개월 하는데 또 3개월 하는 거는 이게 이미 2년이란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1일 유럽연합과 마련한 21일 날 마련했어요. 그래서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미국 의회 승인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다시 시도한다는 건 뭐죠? 제가 어저께 뉴스 안 읽었거든요. 어저께 한번 또 뭐 있었나 보죠? 승인이 거부당했나? 승인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FT,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BBC 등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표결이 진행된다면 집권 보수당 소속 의원 285명에서 290명, 보수당 탈당파 의원들 19명, 그 다음에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8에서 11명, 무소속 의원 4, 5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인 32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말씀드렸지만 320표가 과반이에요. 그래서 이걸 넘겨야지 영국 의회 결정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합의안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소프트 브렉시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합의안을 갖고 브렉시트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당이 290명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표 넘게 30에서 35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보수당에서 탈당파 의원들,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에서 이만큼, 무소속 의원 이만큼의 찬성표를 받아야지 이제 과반을 얻어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이 합의안을 찬성해서 소프트 브렉시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런던 의회에서 하원 의원들을 향해 연설 중인 존슨 총리.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왜 갑자기 프랑스 정부가 끼어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정부는 21일 현지 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노딜 브렉시트보다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뭘까요? 아멜리에 드 몽샬른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은 이달 프랑스 RM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브렉시트는 노딜이 아니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라며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무작정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너네 왜 또 이거 끌고 가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기한 연장.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차라리 노딜 해라, 연장하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몽샬린 장관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렇죠? 정치 불신. 브렉시트 한다고 데리고 와서 이제 보리스 존슨 뽑아놨잖아요. 보리스 존슨 뽑아놨는데 브렉시트 또 연기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약간 테레사 메이도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형국인데,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 확실하게 하겠다 해놓고 또 연기시켜버리면은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겠죠. 영국 정부와 의회가 브렉시트 예정일 이달 31일 오기 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몽샬린 장관은 타당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면 추가 연기는 안 된다며,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원한다면 추가로 주어질 시간 동안 무엇을 완수할 수 있을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죠? 그냥 연기 무조건 해주면 또 이것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뭘 할 건데,
이거 확답을 받고 싶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유가 영국 내 정치 싸움을 야기한 이모빌리즘,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치. 그러니까 임모빌리즘이네요. 모빌이 움직이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모빌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치를 또 임모빌리즘이라고 하나 봐요. 처음 알았어요. 에 빠지면 안 된다며 6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이들도 있는데 무엇을 위한 6개월인가 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나 새 국민투표를 위해서라면 우리도 논의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보리스 존슨에게 과반이 당신을 따르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기 위해서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 특유의 약간 좀 비꼬미 들어와 있죠.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영국 하원은 지난 19일 영국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승인을 보류했네요. 이 승인이라는 거는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보리스 존슨이 영국 EU랑 맺어온 아까 맨 처음부터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합의안이에요. 그 관세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류를 했대요. 연기하겠다는 뜻이죠. 하원은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EU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했다. 그쵸. 그러게 처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브렉시트를 생각해내가지고 캐메런이 참. 아휴, 근데 이거 여기다 투자된 뭐하는 짓이야 이거 개생쇼야 진짜 이게.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가 강제한 대로 브렉시트를 이달 30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아 진짜? 존슨이 보냈어? 얘네 브렉시트 하려고 총리 되는데 네가 밀고 나가야지 여기다 보내면 안 되지 라고 전 생각해요. 어쨌든 이어 본인은 추가 연기에 반대한다는 뜻의 두 번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거 첫 번째 밝히고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서한을 보내고 내가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난 반대하지만 서한 보낸다. 이게 더 좀 더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어쨌든 EU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브렉시트를 추가로 연기하려면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절대 안 하죠. EU는 이미 두 차례 걸쳐 브렉시트를 올해 3월에서 이달 31일로 연기한 바 있다. EU가 그동안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연장을 승인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지만 그래요. EU 내부적으로도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놓고 이견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요? 27개국을. 지금 프랑스부터가 이미 이런 뭐 저분이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8일 EU 정상회의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10월 31일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며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연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2년을 미루고 6개월 더 미뤘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또 3개월 또 미뤄요. 정치는 사실 이렇게 뭐랄까 좀 화끈하게 된다. 확실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거를 다 받아주면은 누가 정치합니까? 개나 소나도 정치하지. 잔 클로드 juncker EU 집행위원장 역시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따라서 연기를 논의할 이유도 없다. 이제 해야만 한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그쵸? 합의안 여기까지 풀어서 갖다 줬는데 그거 갖고 니네 알아서 나가야지. 또 연기할 필요는 없죠.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연장에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도널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성사 여부를 둘러싼 공은 영국으로 넘어갔다면서도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마지막에 나온 분들은 약간 좀 온건적인 그래 너네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 연장을 갖고 와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들 입을 빌려서 나온 기사고요. 이분이 제대로 본 거죠. 이제 너네 제대로 좀 해라. 연기 이제 논의할 이유도 없어. 몇 번이나 연기하는 거야. 이제 해야지.
이렇게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현재 집행위원장인가요? 이분은 과거 아니야? 이번에 여성분이 들어오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국은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이렇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10월 30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어쨌든 노딜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노딜 브렉시트 자체는 많이 줄었고 영국 의회에서 받아주냐 아니면은 받아주지 않고 연장으로 돌리느냐 이 두 가지 안에서 해결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뭐 어쨌든 브렉시트 한다고 해서도 영국 자체로는 앞으로 관세 다 매줘야 되고 뭐 거주 예정 비자 뭐 여행 이런 거 진짜 복잡해질 거예요. 분명히 사람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비자가 깐깐해지면은 누가 거주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만큼 영국이 정말 원했던 뭐 이민자에 대한 어떤 정책, 어떻게 보면 영국인들이 서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 일자리 문제였잖아요. 근데 영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세 때리고 경제가 경색되고 일자리 자체가 일구하기가 일손이 더 적어지고 일자리 자체가 더 구하기 힘들어진다면은 결국은 이것도 글쎄요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2년 반 동안,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뭐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는 영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뭐 개판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 불확실성 장기화가 노딜 브렉시트보다 나빠. 이 말은 즉 연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